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단 한 번의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영하 작가인데요. 이 책은 제가 접하게 된 거는 저희 커뮤니티 중에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채택된 소개받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원이 이제 발표한 발제 도서인데요. 단 한 번의 삶, 김영하 작가. 이게 뭐 68년생이라고 하니까 50대 후반입니다. 근데 상당히 생각이 깊은 그러한 책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여행의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요. 6년 만에 이제 신작 산문을 발표했다라고 해가지고 산문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서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단 한 번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삶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또 죽음에 대한 어떤 사려 깊은 어떤 작가의 생각들을 실생활을 통해서 자기 가족하고의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쭉 이제 풀어낸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내용을 잠시 올려놓은 것처럼 나에게는 이 삶을 잘 완성할 책임이 있다. 부모와의 관계, 유년기의 기억, 학창 시절의 따뜻한 적대와 평범한 환대, 성인이 된 뒤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 이렇게 돼 있고 이 책 소개를 할 때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라고 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아버지와 화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작가의 가족사 이야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풀어낸 부분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아버님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다. 예를 들어서 군화의 구멍이 왜 여러 개가 뚫려 있나요? 라든지 신발을 잃어버렸을 때 당황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작가의 아버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못 받았다.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마음에 걸려서 그때 처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실망을 느꼈다라고 하는 저의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을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기억에 떠오르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 작가는 하여튼 생활 속에서 가족하고의 관계에서도 섬세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글로써 표현을 하면서 공감을 좀 이끌어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핵심 요약이라는 문장을 몇 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는 실전이다. 우리는 모두 단 한 번인 삶을 살기에 실수에 대한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작가는 삶의 정답은 없으며 완벽함보다는 확신이 아닌 의심과 고민 속에서 진짜 나다운 삶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한다. 이게 의심과 고민의 연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작가의 시선으로 이제 바라봤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선택이 아닌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랑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좀, 마음에 와 닿는데요. 사랑은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자 노력과 존중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사랑도 기술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을 또 했었고요. 제목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죽음에 대한 죽음을 통한 삶의 성찰,
이렇게 해서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삶을 빛나게 하는 거울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에 대한 정의를 작가 나름대로 아주 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정석적인 해석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생각이 깊은 작가가 아닌가. 인상 깊은 문장이라고 이렇게 꼽은 문장들이 있는데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삶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과 같다. 삶에는 완벽한 선택이 없고 모두 선택은 불완전하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빛나게 하는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지금의 삶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한 길은 나답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책이어서 오늘 이 책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단 한 번의 삶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의미 깊은 이런 책 제목이어서 좋은 책 이렇게 소개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 제목입니다. 네. 다음 강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삶이라는 그 책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는 꼭 한 번 정도 읽어보면 자기 성찰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조금 이거 오래된 책인데 이게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책에 이거 메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의 재발견이에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이 책인데 제가 어저께 밤늦게 이 책을 올리면서 이걸 찾아보니까 이 책이 없어. 다른 표지로 있어가지고 그걸 올렸는데요. 이 책이 2014년도, 그러니까 한 11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 11월 달에 이 책이 일세가 됐는데 12월에 14세가 된 거예요. 그 짧은 사이에 그러니까 딱 한 달 만에 14번을 찍어냈으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읽었어요. 사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이 책을 읽어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20대 초반이나 이런 젊은 친구들이 아주 가볍게 그렇게 왜냐면은 내용이 그렇게 크게 깊이 있는 내용은 없고 굉장히 쉽게 써 내려가는 책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독자들이 읽었다고 하면 이 책에는 아마 주는 메시지가 그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가슴에 와 닿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습관이 자기 삶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 습관을 할 때 우리가 크고 방대한 습관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 뇌는 아주 작은 것을 하고자 하면은 그게 부담 없이 그게 이어지는데 그 방대한 거는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그 아주 작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자기계발서의 어떤 고정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저자가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팔 펴고 이렇게 굽는 그런 운동이 있나 봐요. 있죠. 그게 쉽지 않는데 하루에 그냥 한 번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는 하루에 한 번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훗날에는 자기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습관이 아주 깊이 각인이 돼가지고 헬스도 가가지고 이 몸을 굉장히 몸짱을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작은 계획이 결국은 큰 어떤 성과를 이룬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잡을 때
절대로 크게 잡지 말고 아주 작게 하면서 그 작은 성공을 만끽하라라는 거고요. 이분은 그거를 미니 습관이라고 이 책에서는 나왔는데요. 우리가 미니 습관, 네, 네. 습관을 그냥 미니 습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뇌과학이나 심리학을 현실적으로 적용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작은 성취를 반복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아, 내가 이거를 하고자 했는데 이루었네.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성공의 만족감을 만끽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시작해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가장 그렇게 설득력 있게 전달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이에는 무슨 큰 뭐 계획이나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없지만 어떤 작은 실천들,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겠다, 또 사회에 영향력 있는 어른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또 뭐 아까 말했던 단 한 번의 삶이 사실상 아까 완벽한 선택은 없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완벽한 선택은 아니지만 자기가 선택한 것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라고 아까 이제 우리 앞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이 주는 메시지는 그러기 위해서 작은, 음, 작은 그 성과, 그리고 작은 습관, 그러니까 미니 습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무슨 다른 내용은 없어요. 거진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작은 성공을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큰 성공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그러니까 이 뭐 습관이기도 하겠지만 계획을 아주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 조그마한 걸 자꾸 성공을 시키면은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큰 성공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개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요약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BIVC. 그래서 컨셉을 제대로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발간된 책인데요. 죽음이 알려주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미국 사람인데 이 알루와 아서. 그래서 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주는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임종 도우미를 한 변호사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그 인생 여정을 소개하면서 많은 고객들의 그 마지막 순간을 지키면서 길어 올린 통찰을 담은 이 해고록이다, 삶의 안내서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변호사의 길을 버리고 깊은 우울증과 무력감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쿠바 여행을 하던 중 자궁암 말기 환자 제시카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고백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부 피터가 벗긴 림프종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마주하는 어떤 행정적, 정서적 혼란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임종도움이라는 길을 선택하고 Going with Grace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사람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수록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나 출신이에요. 1980년대 가나 쿠데타를 피해 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되죠. 그때 그 쿠데타 가운데서 죽음을 직면하는데 거기에서 발견한 삶의 진실들을 엮여내죠. 그래서 이 책이 죽음 부정의 시대 비판, 임종의 현장 기록, 몸과 마음의 화해, 관계와 사랑의 재발견, 의도적인 삶을 제안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죽음을 두려운 종착지가 아닌 삶을 완성한 마침표로 정의를 하고, 온전한 삶은 죽을 때까지 살아온 삶이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독자가 자신의 삶의 유한성을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인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자는 가나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임종도우미이자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 Going with Grace를 만들어 가지고 임종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테드 강연을 했는데 처음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음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라는 이유로 2023년에 테드에 공개를 했는데 그게 17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고, 최근에 또 영상 올렸는데 그건 700만 조회수를 또 올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잡지들에 소개되면서 임종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변호사라는 이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왜 죽음의 곁을 지키는지, 임종도우미가 됐는지, 그걸 이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통찰을 담은 에세이로 합니다.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우리의 몸을 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육체를 믿고 존중하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놓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삶의 끝에 다다랐을 무렵 몸은 세상을 한껏 즐긴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책 전체에 따뜻한 빛을 이렇게 주고 있고,
저자는 죽음을 미워하지도 공포로 포장하지도 않고 죽음을 삶의 가장 정직한 거울로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에 비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사회적 성공을 뒤로하고 인종 도움의 길을 택한 저자의 용기와 또 가나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 형부 피트의 죽음 등 자전적 이야기가 진솔하게 녹아있는 그런 책입니다. 읽고 나면 우울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오늘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할까 이런 따뜻한 다급함이 가슴에 차오르는 그런 책입니다. 죽음을 얘기하지만 결국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책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에 이분이 쓴 인종 계획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 순서대로 적어놨더라고요. 한번 참고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오늘 딱 이상한 소리가 30분에 마쳤네. 네. 혹시 무슨 소리가 예, 들리나요? 말씀하세요. 혹시 무슨 소리가 삑 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네, 무슨 소리가 나네요. 저는 저만 들리나 어디서 그랬는데. 삑삑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5월 첫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5월달 즐거운 나날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